안녕하세요. 오인트입니다. 오늘은 팟캐스트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엄청난 선배이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관심도 있고 또 도움도 많이 받았고 해서 이번 팟캐스트는 제 개인 감정이 좀 섞여 있는 팟캐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보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얼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준호준호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준호준호입니다. 일단 우선 우리 국내 최고의 토크쇼 오인트의 팟캐스트에 이렇게 또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양서파충류 관련 채널을 한 7, 8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이제 작년부터는 또 감사하게도 오산대학교 반려동물학과에서 이제 초빙되어서 겸임교수로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사실 저보다 이제 동생이긴 한데 배울 점도 너무 많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발자취를 남기면서 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갖고 제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친분이 있어서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생이기도 한데 오늘 이 팟캐스트에 모셔서 제가 자세한 개인사 같은 거 많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세팅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준비 많이 하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세팅하는 데만 1시간 정도가 걸려요. 퀄리티가 그리고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거의 뭐 방송국 취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은 게 그동안 이제 양서파충류 관련 콘텐츠 중에 이런 식으로 하는 콘텐츠가 없었어요, 국내에는. 네네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뷰 영상들 뭐 이제 사장님들, 대표님들 모셔갖고 관련 업자분들이랑 뭐 그런 토크하는 카메라 하나 세워놓고 이런 거를 이제 간혹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영상이 길어지고 루즈해지다 보니 이제 매니아들은 또 응원해주고 환영을 해주는 반면에 대중들의 관심을 맞아요. 사긴 조금 어렵다. 넘기지 말고 계속 봐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웃기진 않아도 재밌게 해볼 테니까. 이번엔 좀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그 우리 김군님 네네. 라이브 영상 나왔을 때 봤어요. 거기 괜찮았어요. 거기 이제 라이브 최고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 오. 좀 힘써서 이 채널 좀 여기 조회수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러고서 조회수 낮으면은 나 할 말 없어요. 혹시 몇 번째 게스트인가요? 이번이 4번째 게스트입니다. 벌써 4번째예요? 네, 4번째입니다. 4회째. 네. 제가 왜 지금 이 팟캐스트에 영감을 받았다고 하냐면 제가 예전에 준호님 영상 중에 진짜 한 3, 4편은 진짜로 아직도 기억나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그 빠쿠님이랑 페뷸러스 파이톤. 예, 반응 좋았어요. 예, 페뷸러스 파이톤 빠쿠님이랑 실제 이 양서파충류 시장에 대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솔직하게 두 분이서 오고 가는 대화를 나눴던 걸 봤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이쁘죠, 뭐 생물이 이렇습니다 이런 소개 영상들을 다뤘으면은 그때는 되게 어쩌면 너무 진지한 대화일 수 있었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되게 관심도 많이 갖고 도움도 많이 됐고 사실 지금 와서는 그게 팟캐스트죠. 사실은 그냥 둘이 대화하는 영상을 라디오 생방송처럼 이렇게 쭉 중계를 하니까 되게 좋았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서 그 영상도 제가 팟캐스트 할 때 영감의 시초가 됐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4개라 그러셨잖아요. 이따가 하나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지금 인트로니까. 일단 개인 인생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되게 또 재미난 길을 걸어오셨어요. 이제 제가 소개하지 않고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이요? 네, 어디서 태어났고 이게 사생활을 물어보는구나. 짧게 자라온 환경들. 고향부터요? 네. 아니 유년 시절부터 얘기해? 태어난 곳은 어디고 왜냐면 그 지역별로 당신을 미워할 수 있게 내가 만들 거거든요. 농담이고. 제가 의외로 네. 이래봬도 강남 출신입니다. 오. 서울 양재동에 어. 양재동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고요. 오. 근데 이제 양재동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뭐 잘 살았냐 그러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다 논밭이었대요 거기가. 어. 양재동도 뭐 아무것도 없었고 논밭이었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부모님이 뭐 땅이라도 하나 사놨으면 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다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태어나기만 거기서 태어나고 네. 뭐 이제 이사를 어릴 때 많이 다녔어요. 뭐 상계동도 갔다가 어디 갔다가 장위동, 석관동 쪽에서 좀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네. 그럼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그쵸. 다니신 건가요? 그러고 이제 대학교까지 나오고 대학교를 영어교육과로 갔어요. 그 부분이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원래 이공계 출신이었고 나름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이제 내신 점수가 좋았는데
실제로 이제 수시로 꽤 서울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만했죠. 나는 뭐 영고대 아니면 안 가. 뭐 오. 이러다가 이제 수시 좋은 학교 합격했는데도 네. 관두고 정시 이렇게 도전하고 이러다가 수능을 망쳤죠. 그러고 나서 재수를 했는데 오히려 재수 생활을 너무 재밌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뭐 어쨌든 현재 학교에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수학 점수가 너무 안 나왔었어요 당시에. 근데 지금 현재 그 갔던 학교 영어 교육과는 수학 점수를 안 본다. 그래서 교차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됐고,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이제 약간 작은 학교, 뭐 분교 이런 데를 가고 싶었어요. 사실 네네. 꽤 예전부터. 그래서 강원도 평창 쪽에 있는 작은 분교에서 교생 활동을 했었고, 그때 당시 그게 너무 좋아서 네. 이제 졸업을 하고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이제 강원도 그 평창중학교라고 있어요. 네. 나름 평창에서 가장 큰 학교기는 한데, 아니 그 평창군에서 네네. 그 큰 학교인데, 그 평창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제가 후천적으로 귀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귀가 계속 나빠지니까 이제 더 이상 교사는 못 하겠다. 교사 그만두고 그때 당시 미국으로 가서 또 조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수술을 하고, 네. 이게 인공와우라고 기계를 이제 수술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청기는 어느 정도 고막이 살아 있어요. 이게 증폭시키는 증폭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리를 좀 더 잘 듣게 하는 그런 역할인데, 고막 자체가 망가져 버려서 소리를 보청기로는 안 되는 수준에 이르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인공와우라 그래서 이 안에 뭐 방골이관 안에 솜 같은 걸 집어넣어서 전기 신호가 바로 뇌로 쏘게끔 뭐 이런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하니까 이제 그것도 기계로 듣다 보니 처음에는 되게 부자연스럽고, 네. 그 뭐 약간 재활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반년 정도. 그래서 그 동안은 또 경제 활동을 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 당시에 더 유튜브 채널을 키웠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거는 교사일 때 시작을 했고, 네. 좀 두서가 없긴 했어요. 아니, 제가 사실은 좀 쪼개서 여쭤보려고 했던 네.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그 영어 교사를 하실 때 왜 시골로 가시고 싶어 하셨는지가 사실 궁금했어요. 저는 되게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서울에서 도심에서 계속 사시다가 그런 시골로 가시게 된 그 계기가 되는 게 있을까? 아니면 뭐 어떤 제가 꿈이라는 게 원래 있었을까? 대학 생활을 할 때 개발 협력 네. 있잖아요. NGO 뭐 네네네. 이런 거, 뭐 맞아요. 코이카 그런 데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도 한번 운 좋게 다녀온 적이 있고, 네. 아프리카에 이제 막 작은 부룬디라는 나라에 다녀와서 거기가 이제 최빈군국 중 하나였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 만나고 나서 내가 약간 여기 좀 도우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서, 제가 이제 그 종교인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뭐 티셔츠, 가방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해서 그걸로 이제 개발도상국 아이들 다시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좀 작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작은 쪽으로 원래 좀 관심이 많이 갔었고, 그리고 원래 시골 뭐 자연 이런 걸 원래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니까 우리 약간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동물쟁이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원래 그런 이게 취향이 맞았던 거죠. 서울이나 도심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런 게 맞았고, 성격이 또 뭐든지 매사에 잘 질려요. 그래서 도시 생활 자체도 좀 질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네. 이제 그때 뭐 우연히 분교를 갔는데 그 라이프가 너무 좋았던 거죠 거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에 그때 아마 졸업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이제 영어 선생님에서 어떻게 유튜버까지 되셨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시작된 동기랑 그런 걸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어디서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뭐 대단하고 뭐 거창한 건 아닌데, 제가 그 교사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중고등학생까지는 동물 키우고 막 그냥 동물을 좋아하던, 어릴 때부터 공룡 네. 좋아하고 막 이렇게 왔던 거죠. 그 취미가 이어지고 동물을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한다고 이제 동물을 안 키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 뭐 때도 뭐 잘 놀고 막 이러다 보니 동물 계속 안 키웠고, 예. 그러다 이제 교사 활동을 하면서 시간도 많고 이제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취미, 예전에 좋아했던 동물을 키워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동물을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데리고 오면서 그때 이제 유튜브 촬영도 같이 하고 그랬던 건데 유튜브를 아예 처음 시작했던 계기는 제가 그때 당시 유튜브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 친구 중에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때 당시 지즐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막 뭐 만들기 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우연히 같이 밥 먹다가 뭐 얘가 여기 유튜브 채널을 한대요. 근데 뭐 구독자가 그때 당시 걔가 10,000명 정도였는데 와. 구독자 10,000명으로 월 2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금액을 떠나서 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또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걸 그때 새롭게 느껴서 사실 맨 제 처음 영상을 보면 무슨 곤충 먹방 막 이런 거 있어요. 밀웜으로 쿠키 만들어서 먹고 그때 당시 이제 밀웜 뭐 그거 곤충 재밌겠다. 미래 식량이라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거 맞아. 조금 했다가 그거는 이제 반응이 시원찮았고 거기 이제 강원도에는 또 막 곤충 많잖아요. 예. 사슴벌레가 막 날아와가지고 우연 잡아갖고 그냥 그걸 찍어 올렸는데 그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교사 활동을 하면서 월급도 나오고 이제 다시 뭐 동물을 키우고 싶어져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변에 파충류 샵 찾아서 가보고 거기 뭐 청계천도 가보고 청계천 영상 올리고 간 김에 그 찍고 영상도 찍어보고 이제 입양하는 거를 또 찍어서 그 키우는 사육기 같은 거를 또 올리고 네. 그랬더니 이제 그게 반응이 좋았던 거죠. 그게 한 8년, 9년 전인가요? 7, 8년 전일 거예요. 맞아요. 정확히 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때쯤이면 사실 유튜브라는 게 되게 국내에서 되게 생소로웠던 그 플랫폼이었을 텐데. 생소했죠. 그러니까 엄청 막 생소하다기보다 그때 그쵸 많지 않았어요. 막 이제 뜨는 단계였고 우리나라에 좀 정착해 가는 단계였고 어떻게 보면 저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많이 그죠. 채널도 많고 이런 사이에 제가 그때 시작했으면은 지금처럼은 못 컸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이제 아무래도 없었기 때문에 몇몇 그때 이제 통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런 동물을 겨냥하는 채널이 없었죠. 희귀 동물을 겨냥하는 채널이 없었고 그쵸. 그때 당시에 아마 정부르 정도 네. 정부르랑 저랑 이제 저도 좀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다음님도 약간 늦게 시작하셨고 제 기억으로는 정부르랑 저랑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막 이제 서로 알게 돼서 연락처 주고받고 댓글로 연락했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어디 강남에서 만나갖고 같이 커피 한잔 하고 뭐 얘기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재밌다. 진짜 재밌는 게 또 그리고 사실은 조금 나중에 그러니까 여쭤볼 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 부분은 말아야 할지 했는데 사실 이제 영어 선생님을 그만두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볼지 말지 좀 고민했었어요. 귀가 아프게 되면서 네, 예. 네, 그게 사실은 저희 채널에서 공개를 저는 사실 할 생각은 없었고 근데 근데 청각 말씀해 장애에 대한 주셔서 부분은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하셨었어요? 예, 그거는 뭐 네.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긴 한데 그건 이제 옛날부터 좀 꾸준하게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해왔고 댓글에도 항상 아무래도 기계가 약간 보이니까 그쵸. 저게 뭐예요? 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죠. 저도 이 얘기 듣고서 조금 어떻게 제가 또 이렇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 만나 뵙기 전에 저 주변 분들이 미리 사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말을 좀 크게 해야 되던가 동작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사실 들었었어요. 근데 만나 뵀는데 너무 그냥 멀쩡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보다 제가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쪽만 수술을 했었으니까 맞아요. 그때는 더 불편했고 지금 이제 양쪽으로 수술을 해서 훨씬 좋아졌죠. 네네네. 저는 사실은 준호님이랑 뭐 같이 숙박을 해서 지금 여기 지금 이 기계를 떼지 않는 이상 사실 그냥 너무 편안하게 서로 대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좀 편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살짝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양서 파충류에 빠지게 됐고 가장 먼저 기른 양서 파충류가 뭔지 종류가. 제가 이제 그쵸 뭐 저도 여기 동물쟁이들 만나면 다 비슷해요. 어릴 때 우리 오인트님도 그러겠지만 뭐 곤충 잡으러 다니고 그런 거에 빠져 살았던 그런 학생들이었고 다 동물 좋아하고. 네. 그때 근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 양서 파충류를 키운 거 어떻게 보면
국내종보다 이제 외래종이긴 하지만 네. 아 이거를 이제 키울 수 있구나라고 깨달았던 게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주라기닷컴이라고 있었어요. 주라기닷컴이요. 요즘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평소에 뭐 왜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양서 파충류 도감 뭐 어디 시리즈로 나오는 외국 건데 원래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만한 두께 그 파충류 도감 같은 거 있어요 시리즈로 나온 거 그거 네. 이제 사가지고 학생 때 이제 많이 읽었는데 여기 막 온갖 신기한 동물들 막 파충류들 양서류들이 있는데 네. 와 이거 언젠가 막 키워보고 싶다 너무 이쁘다 했는데 그 주라기닷컴 사이트를 딱 들어갔는데 내가 책에서만 봤던 그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막 심지어 뭐 얼마 분양을 한대 그럼 이거 내가 와 키워볼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서 그때 너무 감격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처음 입양을 한 게 악어 거북이 악겁으로 시작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악어 거북이 제 손바닥 반만한 사이즈였어요. 이거를 5만 원인가 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때면 청계천에서 청계천이 아니고 아니, 주라기닷컴에서 닷컴 주라기닷컴이었고 그쵸, 뭐 청계천도 나중에 아마 갔었는데 청계천에서는 뭐 육지거북들이 주로 있었고 그때 당시는 별거북 이런 거 지금 귀하잖아요. 그 되게 흔했어요 청계천에서. 그리고 근데 이제 청계천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육지거북이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육지거북이들은 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거기서 데려왔을 때 잘 죽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고 어쨌든 주라기닷컴에서 그 악어거북으로 데려와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를 제가 꽤 키웠어요. 거의 성체 사이즈까지 키웠는데 고등학교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한다고 이제 동물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때 뭐 파사모나 이런 걸로 개인 분양을 했던 것 같은데 개인 분양을 한다고 학생이 이제 나갔는데 이제 그 동물을 사러 오신 분들이 완전 막 빡빡이 수염 막 이렇게 나고 등치만한 저 막 문신 이렇게 있고 조폭인 줄 알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아저씨 둘이 와가지고 거북이를 보고 막 너무 예뻐하시면서 상태 좋다고 돈 깔끔하게 주고 가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삥 뜯진 않았었어요? 그러니 저 무서웠어요. 재밌네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시장에 양서파충류 커뮤니티에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동물들을 키우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때도 애매한 게 제가 요즘 이제 매니아분들 뭐 유튜브 하고 나서 만나면서 느끼는 게 그때 당시에도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뭐 주만지 펫이랑 네네네. 거기 지금 출신들이 그때 막 학생이었던 분들이 지금 유명해져서 이제 막 샵 많이 차리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아무튼 주만지 펫이라는 카페에서 그렇게 많이들 매니아분들이 활동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 때만 해도 막 엄청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됐지만 뭐 스타크래프트도 있었고 그쵸? 근데 제가 저라는 사람이 그런 거를 막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막 나가서 축구 차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학생 때 PC방 자체를 잘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 이제 그런 온라인 활동은 아예 안 했죠. 그냥 혼자 동물이 좋아서 그냥 혼자 뭐 여러 마리 뭐 화티프도 키웠었고 그때 육지거북이 키우고 그랬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커뮤니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거는 유튜브 하면서 사실 제가 커뮤니티 이런 거 자체를 잘 안 좋아해서 저는 이런 얘기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파사모 자체도 안 하고 아예 뭐 톡방 자체도 안 해요. 거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혼자 유튜브 채널 그냥 운영해 나가는 거죠. 운영하면서 오히려 직접 대면에서 업자분들이나 이렇게 다양한 매니아분들 만나서 대화하는 걸로 어떤 그런 갈증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거의 안 하다 그러니까 가입만 돼 있고 활동을 거의 안 하니까 어쩌다 뭐 행사 있을 때 뭐 그 홍보하려고 올리는 거 정도. 맞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이제 또 이런 안 맞는 거죠, 활동하시면 필요한 반드시 부분이고 또 정보 공유가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그런 거죠. 나도 그래요. 그래서 좀 소통하는데 사실은 좀 원활하지는 않죠. 제가 느꼈던 건 그렇거든요. 제가 활동하면서 막 왔다 갔다 대화처럼 오고 가야 되는데 전 온라인 활동이 약간 제가 자아가 분열되는 느낌이에요. 온라인상의
아 온라인에 나와 이원준이 있고 오프라인의 예. 오인트는 다른. 다르게 제가 글 쓰는 화법도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이원준은 내가 봐도 딴 사람 같고. 아 근데 우리 오인트님 같은 경우도 딱 그 세대 아니에요? 인터넷 딱 들어왔을 때 한창 열심히 하셨을 거. 그러니까 관심은 되게 많았어요. 신문물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저는 사실 컴퓨터 이런 공학 쪽으로 꽝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나온 우리 천리안 네. 이 시대거든요. 그때 막 많이 접속하고 했었죠. 근데 남들은 되게 빨리 습득하는 반면에 저는 이런 게 되게 느려요. 지금도 굉장히 느리고 어떤 그렇구나. 프로그램 하나 배우려면. 그래서 지금 영상 편집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다 좀 천천히 해요. 좀 느려요, 배움이. 특히 이제 기계 쪽.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세대긴 한데 그 세대를 겪고 왔고 안 써본 건 아니지만 좀 남들에 비해서 좀 느렸죠. 좀 아날로그 감성 그런. 네, 저 아날로그가 지금도 훨씬 더 맞고 그때도 활동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마디 어쩌다 쓰는 게 내 모습이 아닌 것 같고. 거기서 이질감을 느끼는. 예. 저도 비슷한 게 나가서 그냥 축구 차고 애들이랑 노는 뭐 맞아요. 벌레 잡고 이게 더 맞았지. 아, 이 안에서 막 글 쓰고 활동하고 이거랑 맞지 않아서 지금도 사실 그게 좀 조금은 쉽지 않거든요, 저한테. 익숙해지셔야 되겠네요. 아, 그게 참 어려워요. 아무튼 그럼 맨 처음에 브리딩 성공한 생물은 뭐였어요? 브리딩? 번식? 예, 번식. 글쎄요. 맨 처음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저도 막 다양한 동물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엄청 다양하게 키우셨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파충류 관련 유튜브가 생소하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매니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 네, 이제 업자분들도 좋아해 주셨어요. 이제 자기 업장 또 홍보를 해줬으면 하고 네, 네. 나도 그 채널에 좀 나가고 싶다 이런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한 네임드 매니아들이 많이 있었죠. 연락이 그쵸. 먼저 오기도 하고 가서 또 촬영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 서로 재밌는 거죠. 저도 막 새로운 동물을 보고 발견하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와 내가 모르는 세계 뭐 이런 브리더라는 그런 것도 신기했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또 그분들이 감사의 표시로 뭐 동물을 한두 마리씩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키우면서 동물이 또 늘어나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들 중에 뭐 번식이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동안 모르겠네요. 유튜브 초창기 때는 제가 막 일부러 각 잡고 번식을 해본 종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한두 마리씩 받아서 번식을 키워보지. 받아서 그냥 키우고 뭐 이런 아. 식이었던 것 같고. 글쎄요. 레오파드 게코 정도가 제일 빨리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그럼 그 당시에 레오파드 게코가 가장 인기 있었던 생물이었나요? 제가 그때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해도 레오파드 게코가 제일 핫했죠. 아, 그때 당시 이제 뭐 남홍님, 뭐 CSST, 네네. 그 또 누구야? BDB였나? 음, 그렇게 세 분이 뭐 레오파드 게코 3대장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 아마 세 분 다 지금 레오파드 게코 안 할걸요? 그쵸. PDB님은 좀 그래도 크레로 유명하신가? 이제 크랩 엄청 많이 아, 하시고 그쵸, 그쵸. 네, 레게도 아직 그 블랙나잇이나 갤럭시나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것 계시는구나. 같은데 저도 아직 제대로 만나뵌 적은 없어서 음. 몇 번 얘기만 나누고. 그때는 이제 그쵸 레오파드 게코가 제일 강세였고 크레는 진짜 왜 없었고 크레도 있긴 있었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고 비어디도 좀 많이 그죠. 있고. 예.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생물을 키우고 계세요? 저는 지금 그냥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데 많이는 안 키우고요. 저도 이게 어쩌다 보니까 약간 크레를 좀 번식하는 사람이 돼서 크레가 좀 있고 크레쟁이네요. 크레쟁이가 돼버렸죠. 어쩔 수 없이 진짜 크레 저 늦게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제가 원래 양서류를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지금도 사실 엄청 네, 좋아하시죠. 지금도 좋아하고 예. 그래서 엠페로 뉴트 뭐 이런 친구들 음. 또 번식이 매년 되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좀 그런 거 여러 마리 있고. 요즘은 일부러 막 생물을 많이 늘리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키우던 거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카멜레온도 한 마리 있고. 앞으로는 더 크게 생물들을 다양하게 키워보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정도로 유지하고 싶으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음. 이제 저도 이쪽에 좀 오래 있고 오래 하다 보니 새로운 게 없는 거죠, 사실. 뭘 봐도 사실 이제 다 웬만하면 예전에 다 봤던 거고 그쵸. 대부분 뭐 키워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사실 엄청 뭘 키우고 싶다 이런 종은 거의 없고요. 네네.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또 그래서 동물에 막 늘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음, 또 이게 동물이란 게 모르잖아요. 그럼요. 앞으로는 또 모르죠. 어떻게 또 네, 꽂혀서 키우고 싶은 동물이 생길지. 맞아요. 농장 자주 보셨겠지만 농장 가면은 진짜 포유류들부터 뭐 조류 뭐 아, 맞아요. 염소 별의 키우고 있습니다. 염소도 있고 정말 별의별 동물들 다양하게 볼 수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는 것도 너무 재밌고 제가 뭐 개인 방문 잘 안 받아요. 그쵸. 웬만하면 사실 방문을 안 받긴 하지만 가끔 DM이 오는데 그쵸. 약간 이런저런 핑계 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로드샵이 아닌데 불쑥 사람들이 네. 찾아오면 좀 당혹스럽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주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네, 나가기도 네, 자리 비울 때도 많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뭐 당연히 유튜버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어떤 브리더라고 본인은 생각하세요? 어떤 크레쟁이? 그러네. 그래 브리더? 뭐 아니면 뉴트 아니면 개구리? 그런 건 뭐, 생각을 네, 안 해봤고요. 브리더로 뭐 내가 그런 호칭을 듣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봤고 네. 지금 그런 표현 자체가 좀 어색하긴 한데 굳이 저기 하면은 요즘 엠페로 되게 뉴트를 맞아요. 좀 분양도 번식도 잘 되고 엠페로 뉴트 중에 제가 번식했던 아이들 중에 뭐 모프가 맞아요. 나왔었어요. 좀 특이한 친구가. 되게 그리고 지금 특이하던데. 저희 나오는 아이들이 다 조금 막 희한한 친구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라인 브리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아직은 모르겠는데. 준호 농장에서 새로 나온 그 모프가 발견됐으니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직 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쁜 엠페러 예, 주황색 맞아요. 그 친구가 크기도 크고 지금 맞아요. 더 예뻐졌어요. 그 어, 다른 업체로 분양해 가가지고 분양 갔어요. 예, 그 놀러 가서 한번 봤는데 어. 와 너무 예뻐져가지고 그거 한번 가서 다시 찍어야겠네. 진짜. 더는 없으십니까? 개처럼 뚜렷하게 색이 발현된 애는 또 없어요. 걔 되게 이뻤는데 예. 진짜. 그렇군요. 사실 이제 지금 두 번째 유생 중에 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유생 중에 약간 기대되는 애들이 몇 마리 있어요. 엠페러 뉴트가 가장 그 접근하기도 좋고 키우기도 무난해서 사실은 입문 뉴트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준호님한테 DM을 보내서 한 근데 마리씩 제가 뺏어 보십시오. 그것도 좀 뭐, 어려워요. 왜요? 엠페론 주스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인기가 좋잖아요. 네. 웬만하면 업체로 다 나가고요. 도매로 다 예, 나가고 아니면 행사장 가면은 이제 가기 때문에 행사에서 볼 수 예, 있습니다. 일일이 DM 보내시면은 제가 그거 답장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연락하지 말래요. 그 준호님을 모시면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담고 싶었던 내용이 이제 앞으로 두 가지 내용인데 이 한국 양서파충류 사육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나누고 싶었어요. 저희가 굉장히 딥하게 가기에는 또 너무 길어져 버리고 재미가 없어지니까 제가 그래도 좀 궁금했던 점들 또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영감을 받았었기 때문에 예전 영상들 보고 두 번째로 영감 받았던 영상이 그 서울 랩타일 사장님이랑 아하. 같이 이렇게 그냥 맥주랑 새우깡 이렇게 맥주 없었을 텐데. 맥주 없었나요? 아무튼 이렇게 그냥 편하게 둘이? 아니요 셋이었어요. 여러 명 그때 네, 켄타님이랑 예 맞아요. 거기 그죠 새우깡 넣고 맞아요. 예, 근데 그 영상이 되게 아저씨들 모여 있는 어떤 맞아, 수다 떠는 아저씨들. 느낌이긴 했지만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되게 진주 같았던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듣기로. 그래서 멘탈팜이랑 그때. 네. 그래서 그 영상도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게 그때 이 시장에 대해서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현상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되게 솔직하게 이 시장에 직접 몸담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몰랐던 내용들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다뤄보고 싶은데 우리 한국 양서 파충류 시장이 얼마나 오래된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게요. 정확히 얼마나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언제부터 이 시장이 좀 커지기 시작한지 기억나시나요? 젊기는 해요. 이게 시장 자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엄청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뭐 어른이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사실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렇죠. 아쿠아판에 비해서도 네네. 예를 들어 뭐 저희 협회 이사님 분들도 지금 거의 막 그래도 50
60대까지는 안 가셨거든요, 대부분. 젊으시잖아요. 예, 그 이제 거기가 이제 저희 파충류 쪽에서는 가장 어른이시고 실제로 이제 그분 중에 뭐 한 분이 거의 1세대 파충류샵 바닐라펫이라고 네네. 이제 운영하셨던 분. 거기가 거의 1세대라고 보거든요, 저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네. 아니면 이제 청계천에 있는 그런 네. 뭐 분들을 거기를 이제 1세대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 30년까지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파충류샵 사장님들 만나보면 대부분 어리세요. 그쵸. 진짜 네. 많이 어리시죠. 사실 우리보다는 한참 어리신 분들이 사장님으로 많이 우리 운영하고 오인트님만 계시니까. 해도 사실 늦게 들어오시긴 했지만 이쪽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편일 거예요. 그쵸. 되게 예. 예, 웬만하면 다 동생들이라.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오래 맞아요. 하신 분들도 왜냐면 되게 여기는 일찍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 대부분 어리시죠. 좀 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시면서 그런 분들부터 지금 요즘에 막 신생 브랜드라던가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네네. 그 시절 때 사육 환경이랑 지금 사육 환경이랑 좀 많이 달라졌나요? 사육 환경이요. 네. 사육 환경 이제 뭐 종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이제 뭐 엄청 옛날까지는 안 가고 제가 그 유튜브 시작했을 때 한 7, 8년 뭐 엄청 오래는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때랑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막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 레오파드 게코를 렉사에서 키운다든지 그런 이제 렉 사육장에 대해서 렉이라는 게 이렇게 RACK 뭐 쌓는 그런 네네. 형태의 사육장을 얘기하잖아요. 항상 이거는 논란이 있어 왔어요. 어떤 그런 파충류 커뮤니티 내에서도 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 파사모에서도 요즘도 뭐 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게 그쵸. 논란이 된다고 논란이 되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또 이제 계속 새로운 입문자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 반감이 이제 많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또 음.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그게 논란이 되고 있고 이제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는 그때도 그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논란이 있고 그 사육 환경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런 대량 파충류 특성상 좀 대량 사육을 하기가 쉽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려는 또 매니아들이 많고 주류일수록 그러다 그쵸. 보니 자꾸 그런 렉 환경을 좀 선호하게 되고 크레도 렉으로 지금 많이 또 시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렉 업체들도 계속 생기는 것 같고 네. 이제 렉의 약간 환경 뭐 조금씩은 다 변한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런 렉 환경 자체는 계속 오히려 생겨나는 게 큰 차이는 없다. 주류종에 있어서는 사육 환경 자체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오히려 비바리움이라는 그게 새로운 형태의 사육장이 사육 환경 이게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발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시작할 때만 해도 비바리움은 정말 생소한 문화였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았어요. 예, 저는 이제 처음 그 비바리움 접했던 게 아마 베이모스님이라고 양소를 막 예. 좋아하시는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걸 보고 좀 처음 접했고 근데 이제 그게 거기 반해버린 거죠. 너무 근사한 그런 환경에서 동물을 키우는 게 좋았고 자연처럼 정말 동물을 꾸며주고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좋아하다 보니 여기에 키울 수 있는 종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종은 피하고 그렇죠. 작은 종들 그리고 뭐 양서류들 네. 여기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애들 그러다 보니 저도 크레 이런 애들은 안 키웠던 거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제 취향이 반영이 됐던 거고 근데 이제 이 비바리움 환경이 너무 요즘은 훌륭한 작가님들이 너무 많아졌고 맞아요. 가령 뭐 비오토프 갤러리라든지 좀 막 크게 그런 막 큰 사육장에서 만드시고 이제 점점 대중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매니아들도 시선이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서만 키우지 않고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 동물들을 키울 수 있겠구나 이런 관심이 많이 좀 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환경이 또 변하긴 했던 거는 이제 입문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꼭 번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한 마리 한 마리 이쁘게 키우시는 분들 맞습니다. 많잖아요. 예. 크레만 해도 이제 그런 분들이 내 동물 한 마리 이쁘게 잘 키워주기 위해서 집도 뭐 비단 비바리움이 아니어도 뭐 막 공주집처럼 뭐 그쵸. 이쁘게 이렇게 꾸며주고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늘어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거고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 그런 변화 약간의 변화는 있는 것 같다. 음,
사실 이제 제가 이 질문 드린 것도 어느 정도 그 방향을 갖고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그 방향이 뭐냐면 해외 사례도 그렇고 국내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하나도 이럴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느꼈던 거는 짧지만 이 짧은 사이에 사실 그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은 어땠을까를 많이 공부해 봤거든요. 근데 큰 변화가 없는 느낌이었었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러다 보니까 갈 길이 되게 많이 남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번 틴리 가서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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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친구들이 저한테 사실 조금 이제 좀 더 친해지니까 딥하게 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야 너네 사육 환경 너무 안 좋다. 크레를 어떻게 그렇게 키우냐 하고서 야 우리의 문화는 사실 너희로부터 먼저 배웠고 오히려 그 배운 거에서 더 발전됐다. 렉이 이동도 할 수 있고 공간도 그 틈이 더 있어서 환기도 더 잘 되고 너희 거 보면은 신발장 쌓듯이 해갖고 사실 환기는 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동도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해외도 그런 렉을 사용하죠. 걔네는 렉을 사용하는 걸 더 왜 아 렉이 아닌가? 아니요 렉 사육장을 엄청 사용해요. 근데 그들도 그거 갖고 옛날부터 논란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그쵸, 그쵸. 좋다 안 좋다 뭐 실용성부터 따지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입장 차이인 것 같은데 그들이 이제 저희한테 아직도 제가 볼 땐 10년 20년 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키우면서 우리한테 너는 왜 그렇게 키우냐 이렇게 해서 맞아. 제가 되게 적당하게 반박 잘하고 왔습니다. 네. 아니다 너네보다 우리께 거기서 더 발전된 형태다. 그쵸. 예. 그건 맞죠. 저도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아무래도 해외는 뱀이 좀 미국은 훨씬 더, 줄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 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맞습니다. 그쵸. 렉이 예. 뱀에서 나왔을 거예요. 네네. 유튜버 왜 브라이언 버지기였나 예, 그 그쵸. 유명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분 영상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 서랍에서 키우니까 그거 보고 사실 뱀에서 레오파드 개코 키우는 사람들이 그 차용한 거고 그리고 이제 크레도 그런 렉 형태로 그거를 이제 따와서 만들기 시작을 한 거고. 맞습니다. 근데 크레는 렉에 안 키우지 않나요? 많이 키우죠. 온열 온열 패드만 없을 뿐이지 사실 레게 해외는 아직 뭐 레게랑 크레랑 그러니까 크게 해외. 다르지 않게 키워요. 그래요? 그냥 환기구만 더 크게 이게 뚫려 있어서 바로바로 물 줄 수 있게끔만 이렇게 입구에 해놨지. 제가 볼 땐 환기도 그러니까 제가 굳이 국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환기도 우리나라 지금 렉 시스템이 더 잘 돼 있고 물론 저도 지금 크레 사육 환경이 더 커져야 되고 더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으로만 보면은 해외에서 키우는 환경보다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걔네가 이제 보여줬던 우리 집은 이렇게 키워했을 때 물론 그들은 훨씬 더 발전되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공간이 확실히 확보가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굳이 비교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더 선진화돼 가고 있지 않을까. 우리 이제 평균적인 수준이 높은 거죠. 맞아요. 상향 평준도 좀 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또 한국 특징이지. 인구가 적다 보니 다 같이 이렇게 또 네. 끌고 가는 게 있죠. 그래갖고 혹시 그 국내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거는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을까? 그 문제점이 좀 있을까? 꼭 없으면 짚지는 않아도 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왜냐면 항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라. 맞아요. 제가 뭐 어떤 편들기보다는 굳이 이것도 지적을 한다면은 아까 얘기 한국인 종특일 수도 있는데 요즘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네네. 너무 갈등이 심하다. 뭐든지 경쟁이 또 심하고 경쟁도 심하고 질투에 대한 이게 아무래도 것부터 시장이 시작되니까. 작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쵸.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업자분들이나 뭐 서로 매니아분들끼리도 그렇고 서로 너무 견제하고 막 싸우고 뭐 누가 어쩌니 내가 잘났니 이런 게 그렇죠.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커뮤니티 활동을 피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괜히 이제 말 나오는 게 싫고 뭐 이제 막 뒤에서 뭐 얘기하고 막 이런 게 많다 보니 그런 거 조금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같은 이제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취미를 가진 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처음 만난 사람도 친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내가 처음 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파충류를 좋아한다 그러면 괜히 막 호감이 생기고 막 대화할 거리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매개해주는 좀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파충류가 네네. 오히려 파충류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멀어지고 찢어지고 지금 이런 게 너무 심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 매니아판이 조금 없잖아 있는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 특히 크레스티드 게코를 주로 봤을 때 워낙 이 시장이
과열화가 좀 되면서 그렇죠. 예,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랑 좀 싸우셨어요? 누구랑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그래도 좀 적없는 걸로 유명하니까. 잘 피해가시네. 그렇게만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남들은 저 준호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처받으신 분들도 있고. 만약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좀 예, 마음을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시고 편히 저는 해주십시오. 그래도 예.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막 뭐 법안도 생긴다, 뭐 크레판이 뭐 뒤숭숭하다. 제가 볼 때는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제가 이 시장이란 단어를 사실 사용하기가 좀 두려울 때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왜냐면 시장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라는 단어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커뮤니티가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준호님 모시고 이 단어를 계속 쓰는 이유가 준호님이 사실 되게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저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뭐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근데 또 이게 또 이 시장이 또 돌아가기도 해요, 계속. 이게 그렇다고 없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막 사라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시장이라는 표현 자체를 뭐 조심스러워해야 될 정도인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 예. 왜냐면 어쨌든 커뮤니티라는 표현, 시장이란 표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다른 거기는 하죠. 네네. 뭐 어쨌든 왜냐면 여기도 금전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뭐 저희는 또 업자들이랑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이제 관련한 입장을 또 대변하다 보니까 시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그쵸. 사용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사실 근데 특정 종마다 또 워낙 차이가 있는 거고 이게 어려워요. 파충류 시장 전체를 막 한 번에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쵸.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가장 파충류 시장에서 지금 큰 역할을 하고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크레다 보니 네네.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 시장이 축소가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장 규모가 축소는 아닌데 엄청 팽창되고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예. 분양가가 낮아지는 거죠. 이제 과도한 그때 당시에 과열과 뭐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치솟았던 것들이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업자분들 많이 만나면서 얘기 들어보면 분양가가 오히려 낮아지고 저렴해지니까 입문자들이 많이 찾더라. 입문자 정말 많이 생기신 것 예, 같아요. 예. 여전히 입문하시는 분들은 계속 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그쵸.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는 저는 그쵸.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법안 살짝 지나가듯이 얘기해 주셨지만 양서파충류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아요. 맞아요. 제가 뭐 영상만 올려도 제가 이제 요즘 쇼츠 영상이 좀 잘 되거든요. 네네네. 쇼츠 영상이 막 잘 되는 거 막 800만 뷰까지 나오고 몇백만 뷰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 100만 뷰 이상만 넘어가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외래종 그거 가져와서 왜 키우고 있냐? 너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여기 우리 한국 생태계 다 파괴된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그쵸.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은 거죠. 존재하는구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예, 동물을 예.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너무나 많은 거고 동물을 아예 키워보지 못한 건 당연한 거고 이거 자체를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부정적이고 힘들고 아직 어색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튜버로서도 여전히 이런 대중에게 더욱더 이런 동물도 있다, 키울 수 있다, 이런 뭐 장점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샵들도 계속해서 뭐 지역별로 생겨나면은 좋은 것 같고 그 이제 점점 그러니까 지금 어린 친구들은 좀 더 동물에 대한 이 파충류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이 이제 또 자라면은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도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 보니 법안 같은 것도 이제 어떤 이 시장을 보호해 주려는 법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이 시장을 좀 억압하려고 하고 좀 더 규제하려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 전체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기가 힘든. 그게 바뀌기 어렵다.
거죠. 네, 지금 뭐 준호님도 그렇고 각 개인이 열심히 그 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국 양서파충류 협회에서도 되게 열심히 이 법안의 개정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이 법이 어쨌든 생기는 건 확정인데 많이 개정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사실은 이 양서파충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안이 될 수 있게끔 사실은 좀 가서 서로가 좀 어느 정도 양보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갖고 더 발전되고 더 많이 종의 다양성을 접할 수 있고 종의 이제 보존도 또 되게 작은 부분일지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사실 그런 거에서 사실은 해외 개체들만 들어온다? 아니요. 여기서 종의 발전이 되면 우리나라 종들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달라질 거고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내에 몇 없지만 정말 이쁜 종들도 세계에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사실 언젠가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되게 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것만 보호해야 되고 우리 것만 알아야 되고 그럴 필요도 없고 해외 것만 좋다고 해외 물건만 계속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점점 더 발전되고 그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시는 조금만 이제 조금 방향을 조금 틀어서 얘기를 나누면은 지금 중점으로 하시고 계시는 일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뭐 사업을 아니면 유튜브를 운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특강으로 뭐 네네. 유튜브 강의라든지 어, 지자체나 네네네. 어디 뭐 교육기관 같은데 어, 나가서 한 번씩 유튜브 강의나 뭐 이제 동물 관련한 강의 같은 거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요즘은 제가 그 쇼츠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쇼츠가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찍었던 영상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도 네. 이게 장시간 해왔다 보니까 그 지난 찍었던 영상들 중에 그 이제 클립들로 만들어서 짧게 만들어서 쇼츠로 이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반응도 괜찮고 아무래도 전에 찍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이 쇼츠화할 수 있는 게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 최대한 매일 하나씩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찍을 영상들에 대해서도 쇼츠로 또 만들 수가 있고 쇼츠를 하면서 좀 긴 영상들 평소 네네. 올렸던 긴 영상들은 주 2회 정도 앞으로 조금 올렸으면 하는 그런 이제 어, 바람을 스스로는 가지고 있고 이제 약간 또 주력하는 부분은 이제 업체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업체를 또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일정 금액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서 또 촬영도 해드리고 이런 좋은 업체들이 있다는 거를 또 알려드리고 대중에게 그런 거를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다른 동물들보다는 양서파충류로만 집중을 해왔어요. 네. 너무 좀 매니악한 콘텐츠만 다뤘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랬다 보니 좋은 점은 매니아들은 저를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채널 자체가 매니아들이 또 많이 보는 채널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양서 파충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뭐 브리더분들이나 뭐 샵이나 아직 시장이 어렵다고는 해도 계속 또 새로 생기고 있어요. 여전히 네. 그런 분들을 좀 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역할을 이제는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저도 준호님 채널에 작년인가요?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제 네네. 사육방 할 때 맞아요. 방문하셔서 그 영상이 나간 후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저를 신뢰해 주셨어요. 준호님 영상에 나와서. 그래서 그전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시고 찾아주시긴 했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준호님 영상 보고 준호님 영상 유튜브에서 봤어요. 준호님 영상에 나오지 않았나요?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제가 이게 출연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사람들이 믿어주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사람이 누군가 막 궁금하고 뭐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좀 그게 있었으면은 의심이 있었으면 네, 여러 가지 네. 커뮤니티가 있기는 하지만 뭐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네. 현재로서는 유튜브가 그래도 가장 큰 홍보 채널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대중에게 알려지기에는
유튜브만한 수단이 없기는 하고. 저도 이 플랫폼을 결국에 선택한 이유는 영상이라는 게 사실 글이랑 뭐 다 포함돼서 그 사람의 표정도 볼 수 있고 말투도 볼 수 있고 그쵸, 그쵸. 그걸 한꺼번에 다 보고 느낄 수 있으니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글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상을 저도 이제 선택한 거기도 하고 그것도 있죠. 제일 많은 신뢰를 제공하기 맞아요. 예. 막 속이려고 해도 사실 드러나잖아요. 뭐 표정이나 음. 말투나 어떤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영상이 사실은 저도 결국에 저 블로그 활동도 할 줄 모르고 커뮤니티도 되게 할 줄 모르고 하는 그 타입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도 홍보는 하고 뭔가 전할 말들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 채널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단시간에 성장하는 파충류 채널 요 근래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거가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수다쟁이다 보니까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말하는 거 좋아해. 왜냐면 쇼츠 하시는데 제가 부러운 점은 정말 다양한 종들을 만나 왔구나 친구가. 그래서 저는 크레쟁이니까 사실 되게 컨텐츠가 되게 국한돼 있잖아요. 근데 너무 다양한 종들을 만나봤던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게 다 영상으로 찍혀 있고. 그래서 쇼츠를 딱 만나봤을 때 아 이런 애도 있었지. 아 이런 애도 촬영하셨구나. 아 이런 애도 존재했었구나 우리나라에. 이런 걸 맞아요. 많이 느끼게 돼서. 그럼 요즘에는 좀 약간의 뭐 올해나 아니면 다음 내년 초까지 어떤 목표가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장가를 가고 싶고요. 연락 주십시오. 아, 까다로워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저라는 사람이 한 군데에 좀 오래 제가 좀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어떤 요즘 MBTI 많이 하잖아요. 네. 극한의 피인간이라 맞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안 해요. 약간 좀 흘러가는 대로 사는 편이어서. 앞으로 그 지금 많은 생물 유튜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 대부분은 또 크레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이 분들한테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조언. 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나 크리에이터로서 제가 감히 조언을 뭐 아니면 좀 피해야 할 점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약간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과도한 어그로는 피하는 게 좋다.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생물판 이런 파충류 양서류판 자체가 아직 대중에게는 생소한 분야고 아직 여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너무 막 나쁘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은 얘가 어떤 위험한 부분을 막 강조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러는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대중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자유할 순 없죠. 이전에 올린 영상들 중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왕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유튜브 특성상 조회수를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그로나 이런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더 고려를 하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고요. 또 이제 유튜버로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후배 유튜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라면은 컨셉을 명확하게 잡는 게 좋다. 컨셉을 명확하게 청자층을 명확하게 잡고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된다. 이게 유튜브라는 게요 생각보다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꾸준히 뭐든지 해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최대한 그 분야에서 왜 잘하는 분들 뭐 지금 우리 다흥님, 정부르 이런 친구들 그런 분들을 최대한 모방하고 이런 분들이 왜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나 어떤 컨텐츠가 이분들의 컨텐츠 중에 조회수가 높은가 이런 걸 좀 참고하시고 좀 약간 모방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조금 더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의견입니다. 저는 생각이 달라요. 아니, 거기서 거긴데 모방보다는 전 독창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색깔. 근데 그게 어렵죠. 독보적인 사실은. 색깔 이렇게 우리 오인튜브님처럼 이런 거를 팟캐스트 할 수 있고 이런 콘텐츠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물론 저도 모방입니다. 누군가 팟캐스트 하는 걸 좀 따라해도 봤고. 근데 이제 그거예요. 유튜브라는 이제 카테고리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면 왜냐면 이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솔직히 미안하지만 성장하기가 힘들어. 대중한테 어필이 되기는 힘들지. 인정.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거 하면서 우리 매니아들이랑 소통하면서
매니아들의 유튜버로 남으면 됩니다. 저처럼 저도 그런 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 맞아요. 아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처음 유튜브 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상담할 때 일단은 잘 된 사람들의 유형을 보고 왜 잘 됐는지 좀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한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갖고 아까 얘기한 거랑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어그로성 그 좀 자극적인 걸 하지 말되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많이 얻었고 또 사람들한테 사랑을 얻었는지를 또 파악하다 보면 방법들이 좀 일맥상통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 삼아 내 컨텐츠에 담아 보면 또 저도 그렇게 해서 뭐 많은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것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유튜버로 경제 활동을 하고 싶고 아 내가 이제 뭐 맞습니다. 많은 구독자를 모으고 싶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맞아. 이렇게 그냥 뭐 소통하는 게 목적이고 아니면 이미지를 만들거나 내 업체를 홍보하거나 이런 목적이면 또 방향이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러네요. 네, 방향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너무 길게 했죠. 아니 길게 한 것도 그런데 이거 이렇게 놔두고 아무것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 이거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시작한다. 이게 끝날 때 됐는데. 끝나는데 이거 왜 이러죠? 그거를 얘기해줘요. 이게 이걸 꼭 둬야겠대요 여기. 이번에 저희가 뉴칼레도니아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쵸. 그때 이게 그 뉴칼레도니아 파인 아일랜드였나요? 네, 파인 아일랜드요. 거기 추장님, 네, 족장님. 족장님이 이제 주신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게도 이게 이제 직접 깎아서 만든 그 제품인데 나무 거기서 나온 나무로 만든 거죠? 이게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준 제품이고 이거를 또 우리 3명 중에 오인트님이 홀랑 가져가셨어요. 제가 꿀꺽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청 같은 거 줬는데 그건 정부르가 가져갔나? 저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이 만지고 가세요. 왜 부러뜨렸어요? 안돼 안돼 그게 있어야 완성체야. 야 하나씩 가집시다. 안돼 안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기념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앞에 놓고 얘기를 했고 뉴칼레도니아가 너무 이제 좋은 기회로 잘 다녀와서 또 좋은 추억이었고 이게 반갑네요 이거 보니까.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원주민들의 그 가장 전통적인 집을 상징하는 거고 이 탑이 높을수록 문양이 화려할수록 그 족장의 직위라던가 이렇게 위치를 또 상징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또 표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라 그걸 저희가 선물 받았어서 둘이 영상 찍으면서 그래도 뭐 하나 놔두자 해갖고 요걸 한번 놔둬봤습니다.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무도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본 사람들이 있을까? 나도 궁금하네. 아무튼 마지막으로 좀 홍보할 수 있게끔 좀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뭐 구체적으로 좀 사실은 거리감이 있거든요. 유튜버 분들이랑 일반인 분들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금 다가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연락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 로드샵에 또 안 하다 보니까 네. 예, 이제 보통 로드샵을 하는 유튜버 분들은 샵에 가면은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좀 이제 그 지방 행사나 이런 데 나가면 좀 저를 신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는 해요. 그럼요. 소매 활동 동물을 이렇게 분양하고 이런 거는 활발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업자분들 중에 이제 뭐 자기 홍보 채널 이런 영상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제 메일이나 이메일이요? 이메일이 이메일 주소 지금 아래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도 아마 제 유튜브 정보란에 있을 거고 같이 DM 인스타 DM DM도 DM. DM은 근데 안 본대요. 답장도 안 하고. 제가 잘 그 알람을 안 해놔가지고 잘 못 봐요. 여성분들 것만 볼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아마 네. 답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그 정보들을 좀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 뭐 혹시라도 홍보하실 게 있으면 홍보 영상 찍을 분들 어떻게 하면 연락 닿고.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행사 준호님이 나가시는 행사에서 그 행사 때 만나 뵙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제일 빠르죠. 그때 행사도 요즘 그래도 뭐 아주 많이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사장에서 직접 얼굴 뵙고 얘기 나누는 게 사실 제일 좋고 직접 뵙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여기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지금 아래 정보에 보시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끝인사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이나 아무 말을 뭐 1시간 동안 하셔도 되고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인트 랩타일 얘기했죠. 우리 국내 최고의 토크쇼 오인튜브의 오인트 팟캐스트 이렇게 초대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뭐 그 해외 업자분들도 나오지 않았나요? 예,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네. 진짜 이게 너무 장점이거든요. 오인트 랩타일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영어 프리 토킹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해외 업자분들과의 소통이 너무 편안하고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방향으로도 더 많이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매니아분들에게 해외 소식 가장 먼저 전해주시고 네. 그런 역할을 하시면은 또 이제 저희 매니아들도 저도 이제 한 사람의 매니아로서 너무 좋을 것 같고 진짜 이제 제가 옆에 또 가까이서 봐온 분이지만 너무 사람이 좋으세요. 좋은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또 동물도 너무 정성껏 너무 잘 키우시고 좋은 이쁜 동물도 많이 분양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왕이면 이제 동물을 입양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분양자와의 관계를 맺는 거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양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 동물을 또 분양처에서 입양받고 나서 그 분양처는 또 분양을 한 만큼 책임이 있는 거고 네.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을 해줘야 되고 그쵸.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거를 동물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되고 뭐 모르는 게 있을 때 물어봐야 되고 왜 꼭 여기 A 업체에서 입양 받았는데 B한테 물어보고. B한테 가서 뭐 맞아. 그거는 저는 되게 무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분양 비용에 그게 다 포함이 된 거라고 서비스 비용도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너무 분양가만 보고 그러지 마시고 신뢰할 만한 업체에서 동물을 입양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인트 랩타일 추천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사실 그 입양 분양 후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아이 그러면 안 돼. 아니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단톡방도 없고 개인적으로 연락 올 거 아니에요. 연락처 주고. 연락 오시는 분들은 친절하게 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대외적으로 어떤 플랫폼이 없잖아요. 대화를 나누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톡 뭐 연락처 다 알려져 있잖아요. 알려드리죠. 근데 제가 굳이 먼저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그래, 선으로 연락드리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자리 빌려서 앞으로는 좀 더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도 제가 계속된 관심과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이 유튜브 통해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못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이거 썸네일 괜찮네.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거. 죄송합니다. 뭔지 알죠? 사과합니다. 사과합니다. 좋다. 8년차 유튜버의 사과. 제목 나왔는데 이거? 좋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아니야. 제가 아까 얘기 나눴는데 사실 좀 많이 찔려갖고 제가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랑 계속된 관계 지속하는 걸 좀 못해요. 네. 그 관계를 지속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입양자분들이 동물 키우다가 어려운 부분, 뭐 궁금한 부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편하게 네. 질문을 했을 때 다 답변 드립니다. 그럼요,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 그분들이랑 다 친구를 어떻게 네네. 뭐 그렇게까지 바라진 않고요. 저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홍보만 이렇게 해주셔서 참 죄송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오인트 랩타일 진짜 최고의 크랩 브리더다 진짜. 나 입금 안 할 거야. 나 입금 없어. 나 돈 없어. 정말 최고의 크랩 브리더. 와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미치겠다. 나를 죽이려고 나왔구만. 저격하려고. 근데 진짜 요즘 너무 그거 좋아요. 해외 랩쇼 영상 이런 거 본인은 좀 부담이 되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부담되긴 해요. 해외 그 나가는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뭐 다른 브리더 분들도 이제 좋게 표현해 주시지만 저는 사실 돈을 벌면은 사실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해요. 개체한테 투자를 해서 뭐 개체의 퀄리티를 높인다던가 이런 거에 큰 관심은 없고 저도 이렇게 레벨업이 되고 막 더
잘 나가는 브리더가 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욕심도 되게 강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뭐 개체 퀄리티를 논할 그 정도의 단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절대 그냥 저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제 무기로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계속 하고 싶은 거는 소통이에요. 해외들 간에 우리나라의 작은 우물이라는 거를 더 넓히고 싶고 저쪽에 있는 우물을 우리 우물과 물물 교환도 하면서 물물 교환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교류. 통로를 만들고 싶은 약간 실크로드 같은 거죠. 그렇죠. 동서양의 네. 동서뿐만 아니라 그냥 영어라는 그 매개체 하나로 그게 되게 많은 걸 나눌 수 있거든요. 소통이 안 되는 부재를 연결시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문화의 차이도 많아서 사실 그들이 이해 못하는 걸 제가 이해하는데 그거를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들을 이해 못하는 것들을 제가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저보다 당연히 영어 더 잘하시고 훨씬 더 능통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제 실력도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부끄럽지 않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 것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고 그 재밌어요 또 하다 보니까. 그죠, 재밌죠. 왜냐면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이 쌓이게 되는데 저만 알고 있어봤자 사실 그것도 다 쓰레기가 되거든요. 썩게 되거든요. 정보도 고이게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매니아들한테 예. 즐거움을 드리고 정보를 드리고 또 저도 얻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재미를 순환이 주는 되게끔. 이런 콘텐츠 자체가 네, 많아지는 것 자체는 정말 저는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저도 그냥 그런 역할을 사실 하고 싶었고 매니아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정보를 주고 그래서 좋습니다. 해외 뭐 자주 나가시니까 같이 여러 근데 저는 해외를 놀러 가잖아요. 농담이고 그 유튜버 분들 생물 유튜버 분들이 계속 이렇게 나가서 탐사도 하고 해외도 나가시고 하는 이유가 다양한 것들을 좀 보고 전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으니까 본인의 즐거움을 위한 것도 있고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영상에 담는 이유는 사실 이게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이 커뮤니티가 발전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행동을 혹시라도 뭐 실수를 하건 좀 방향이 조금 잘못됐건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계속 발전하고 배우고 할 테니까. 오늘 진짜 이렇게 좀 장시간 얘기한 것 같은데 얘기하면서도 저도 좀 실수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문득 제가 약간 공격! 뭐 표현이나 이런 게 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약간 너그럽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라이브 형식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팟캐스트 하는 큰 이유는 여기 나오시는 주인공의 생각과 철학 아니면 어떤 언어 같은 게 어떻게 담겨지느냐를 사실 제일 많이 담고 싶어요. 준호라는 분의 진짜 모습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못 보시던 부분 이런 걸 담고자 사실 길게 찍는 거니까 좀 뭐 저희가 대단히 잘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발전하는 게스트들의 무덤 막 이런 게 그치. 있는 거 아니겠지? 너부터 시작이야. 너부터 시작이야. 아무튼 나락쇼 뭐 나락 보내기.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도 좋은 부분만 봐주시고 계속된 좋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희의 큰 힘이 되거든요, 진짜. 개인적으로 저도 뭐 이제 앞으로 더 아까 써야 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네. 아이 됐어요. 아무튼 그러면 오늘 이렇게 사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각자 스케줄이 있고 각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시간을 또 이렇게 따로 빼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되게 항상 즐겁게 봤던 유튜버 분이고 도움과 영감을 받았던 유튜버 분이니까 저도 이 자리를 함께해서 되게 즐거웠고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 준호님 채널 또 다른 채널에서 계속된 활동으로 좀 즐거움을 드릴 수 있고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저희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안녕. 안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